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SGQ의 뚜디쌤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제가 대학교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했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중에 회화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왜 회화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거의 10년 전인데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회화대학원을 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미술 비전공자 분들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고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라면은 어떨까? 내가 이분들의 상황이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지금의 경험과 지금의 지혜와 지금의 지식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제가 왜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는 중에 미술회화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는 그때 패션 디자이너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나름 그 루키 디자이너로 제가 이제 듀엣으로 활동을 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동업을 했던 오빠랑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촉망받는 그런 브랜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스타일을 하는 데가 많이 없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선택했던 거는 그러니까 뭐 제 선택이라기보다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했던 그 오빠의 스타일을 거의 뭐 80% 따라갔는데 그분이 일단은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좀 인정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운영을 좀 해나가면서 디자인도 같이 돕고 패턴도 뭐 그냥 별별 일을 다 했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패션으로서 뭔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제조부터 공장 운영하는 거부터 뭐 패턴 뜨는 거 디자인하는 거 뭐 해외로 뭐 출장 가는 거 뭐 모든 거를 진짜 다 했었는데 학위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것 같은 게 그때 이제 당시에 저랑 함께 했던 오빠가 저보다 7살이 더 많았고 너무 이제 유명한 이미 그 패션 업계에서 좀 유명했던 사람이어서 그냥 저는 같이 일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남이 비교한 적도 있었고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이 제 스스로 좋은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거기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좋은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홍대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원래부터. 홍대를 준비를 하다가 수능을 못 본 거죠. 못 가게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뭔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이제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그 학교, 학벌에 대한 그 비교의식이 저 안에 조금씩 이렇게 생겨났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도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25세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비교의식이 한 4년 동안 이렇게 쭉 차곡차곡 쌓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약간 불만족이 이제 있었던 거죠. 뭔가 대학원을 내가 이거를 가지 않으면 이 내 안에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패션 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스타일이 아닌 그 함께 했던 그분의 스타일을 지금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 디자인을 하게 될 때가 되면은 패션 프린트 쪽으로 뭔가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고 싶었었거든요. 미대 입시도 했었고 강사도 한 3년 했었고 그 미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그림을 내가 언젠가는 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패션 프린트를 해야겠다 해서 패션 디자인 이제 석사를 이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때 이제 가고 싶었던 학교의 교수진들이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의 학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피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 디자이너들한테 뭔가 제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지금 같으면 뭐 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그만큼 저도 이제 자존감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었던 거죠. 제 지금의 자존감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저의 어떤 수많은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굉장히 이제 진짜 약간 사춘기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를 뭔가 증명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지금 나와 일하고 있는 사람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내가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그런 증명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학원을 알아봤었고 나중에 이제 뭐 하게 되면은 브랜드를 패션회와 패션 프린트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너이면서 뭔가 작가 활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림은 그릴 줄 아니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그 지원 시기를 놓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지원을 했으면 아마 붙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좋으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굳이 활동하고 있는 그 디자이너들의 제자로 들어가서 석사까지 하는 게 맞느냐. 왜냐면 돈도 많이 들고 다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어차피 패션 학위는 하나가 있으니까 회화과를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화 대학원을 이제 찾아봅니다. 지원을 하게 됐고 사실은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긴급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은 일주일간 휴가를 좀 달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림을 10작품을 미친 듯이 그립니다. 그게 아마 기억으로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될 작품이 10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는 거였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션 업계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정말 빡셉니다.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그림도 그려가지고 제출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미술사에 대한 그 인터뷰 그런 거를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당일에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너무 안 했던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미술사에 대한 관심이 대학교 시절부터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미술사의 뭐 어떤 부분인 뭐를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련해서 뭐 또 뭐 하나가 있었는데 2개를 하셨거든요. 그때 어땠냐면 면접 하시던 분이 아니 디자이너 활동하면서 패션 디자이너 하는데 뭐 이걸 왜 전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이렇게 면접관이 3분이 계셨는데 그분 중 한 분이 저희 이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교수님이 시비를 걸듯이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제가 이제 아는 대로 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사실 안 나요. 그냥 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안 나와서 다행이다. 내가 아는 거 질문하셔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질문은 이렇게 인터뷰를 무사히 마쳤고 근데 저는 사실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를 막 약간 공격하듯이 아니 패션이나 하지 왜 그림은 왜 그리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도대체 너 목적이 이거 하려는 목적이 뭐야? 약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줄 알고 그냥 나 혼자 한다? 약간 이러고 말려고 했는데 근데 붙었어요. 그리고 왜 회화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은 제가 패션 디자이너이면서 저는 그 패션 프린트를 회화로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 작가 활동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가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 이렇게 알아봤죠. 주변에 이제 작가 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뭐 교수님들도 만나보고 뭐 어떻게 이제 작품 활동을 할 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전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쨌든 활동을 하려면 수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작품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뭐 그쪽 시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창작품, 내 작업을 어떻게 창작해야 되는지조차 알려주는 데가 그냥 전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요. 제가 화실을 하기도 전이었으니까 그냥 인테리어 그림 있잖아요. 그냥 고흐 그림만 주장창 그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 취미 미술 화실 그냥 잘 그리는 그림이라고 뭐 소묘하고 수채화하고 이런 화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창작이란 개념이 아예 없던 때였습니다. 그냥 맨날 고흐 그림 따라 그리고 추상화도 거의 그리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아예 작가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그냥 거의 전무했어요.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고
저같이 작가반 수업을 하는 어떤 기관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갔어야 됐고요. 이제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는데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가르쳐주는 기관은 아니었고 그냥 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이 이제 대학원인데 사실상 이미 내가 내 작업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있고 연구 방향을 좀 잡아가면서 토론하는 장이더라고요. 그거를 뭐 교수님이 조언을 막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제가 실망했던 거는 뭐였냐면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서양학과 수업도 같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에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작업 연구나 작가론 이런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미술사에 대한 거, 작업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사유,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그런 커뮤니티 이 정도의 만족도는 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교수님에게서 뭔가 배우는 거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교수님들의 어떤 기조는 뭐였었냐면 약간 몸살인다? 본인의 한마디 때문에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이해는 돼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은 다른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다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내시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도를 받으러 간 거였잖아요. 내 작업에 대한 지도. 이게 한 교수님한테 이렇게 정해지면 다른 교수님한테 받으면 약간 제 의견이 다르면 뭐 저 같으면은 이분의 의견에 어떤 거 참고 이분의 의견에 어떤 거 참고해서 결국엔 제가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할 텐데 거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교수님이 신인 거예요. 자기 작업을 하면서도 교수님이 너무 절대 신이어가지고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그냥 자기의 어떤 작업에 전부를 막 결정해버리는?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이 딴 얘기하면은 막 말들이 많고 막 싸움이 나고 막 파가 결정이 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도 제 수업을 할 때는 제 의견이 절대 진리가 되면 안 되고 모든 거는 결국 작가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 작업의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오너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막 남한테 너무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이 사람 말 들었다가 저 사람 말 들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좀 느꼈던 부분들 어떻게 하면 이 수강생들이 이 작가들이 자기 작업을 할 때 자기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냐 그런 거를 좀 더 연구를 했던 것 같고 수업을 할 때 기본적인 거를 알려면 미술에 대한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술사 수업도 이렇게 파트를 좀 나눴었고 그리고 저는 그냥 거기서 배웠던 유익은 그거였어요. 그냥 토론하면서 사유할 수 있는 거. 내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걸 이게 다 작업으로 녹여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이제 깊게 해 나가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내 언어로 정리를 하는지 그것만 저는 사실상 좀 유익을 받고 작업에 대한 유익은 조금 그 외에 뭐 좀 더 실질적이고 어떤 방법론적인 거는 솔직히 도움을 1도 못 받아서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학비를 내고 노하우 그 다음에 그런 방법론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서 간 거였지만 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본인 작업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왜냐면 몇십 년을 그렇게 작업을 하셨으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은 너무 다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또 이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까지 다 세세하게 뭔가 이렇게 컨설팅처럼 이렇게 1대1로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조언을 했다가 괜히 잘못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방법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의 방법을 찾아주는 일을 하려면 굉장히 면밀하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엄청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노하우와 내 지식과 내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딱 추천을 해주거나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피로해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 대학원을 만약에 갔을까?
그때 상황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이 갔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작품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제가 연구를 다시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없었어도 저는 연구를 해서 지금의 일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뭐 직접 활동을 해서든 뭐 그냥 몸으로 부딪혀서 사실상 배운 게 더 많기 때문에, 졸업 작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하나가 생겼다는 건 또 다 바뀌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경험을 한번 해봤다는 거. 만약에 SGQ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학교 안 갈 것 같아요. 학교 안 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진짜 뭐 작업실을 얻든, 글쎄요. 그냥 제 수업을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같은 수업을 본 적이 없고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수업 만들기 위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제 수업 방식이 디자인에서 하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만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그동안에 뭐 패션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대학원 가고 뭐 서양과 수업 듣고 뭐 유럽에 갔다 오고 막 이런 과정이 아니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수업이기 때문에, 학위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은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바로 미술을 학위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가지 않을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 3년 정도 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그 학교가 2년 반에서 3년이잖아요, 대학원이. 또는 이제 대학교라고 하면 4년이고, 4년 동안 만약에 내가 학교를 안 가더라도 4년 동안 학생처럼 작업하고 그 공부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러면 학교 가는 거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4년 동안 시간을 줘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는 거겠죠. 그냥 본인의 결국엔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태라면은 저만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을까. 실력이 전공자만큼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대학원 간 거 후회하지 않고요.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제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때 제가 아쉬웠던 것들, 배워서 제가 이 수업을 만든 게 아니라요. 배우고 싶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들을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수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사업의 기조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배우고 싶었지만 학교에 가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후회하지 않고요. 만약에 다시 지금의 환경에서 그 나이라면 나는 SGQ 수업을 듣고 학교를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라리 그 학비로 나만의 작은 작업실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역사를 써내려 가겠다가 제 결론입니다. 네, 뭐 별거 없죠.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면 저랑 경험한 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전공자 분들이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저도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의 주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대학원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